퇴직금 제도가 바뀐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즘 뉴스에서 퇴직금 못 받는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 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퇴사할 때 한 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연금처럼 나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도 하나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누구부터 언제 적용되는지,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가능한지, 그리고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알바생까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어떤 제도인지, 왜 추진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노후가 걸린 문제인 만큼 60대 이상 어르신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퇴직금 제도와 연금처럼 나눠받는 퇴직연금 제도죠. 이 퇴직연금 안에서도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DC형, 그리고 IRP 같은 개인형 계좌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이후 목돈을 받더라도 몇 년 못 가 생활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한 번에 전면 도입되는 게 아니라 5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직원 수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100인 이상, 30인 이상, 이렇게 점차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된 거죠.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대기업에서는 도입률이 90% 이상이지만 직원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10%도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갑작스런 제도 전환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단기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퇴직금이 연금으로 바뀐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외됐던 근로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직장이 일정한 기준으로 제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설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노후소득 불안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습니다. 이 돈을 잘 굴리거나 아껴 쓰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몇 년 안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이 다 떨어지면 곧바로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목돈을 한 번에 주는 방식보다 매달 조금씩 주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체불 문제입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쥐고 있다 보니 막상 퇴사할 때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구조라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은 겁니다. 노후소득을 꾸준히 보장하면서 퇴직금 체불 같은 문제도 사전에 막는 것. 그리고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복지 지출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면 끝이지만 퇴직연금으로 바뀌면 매달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따로 적립해야 하거든요. 이건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반발이 큽니다. 또 하나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개편안입니다. 이게 도입되면 일부에선 단기 근무만 하고 퇴직급여만 챙기고 나가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걱정합니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보다 단타 근무를 부추기지 않겠냐는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직원들 사이에선 나는 오래 다녔는데 이제 들어온 사람도 퇴직연금 받는 구조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즉,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체계가 흐려진다는 지적이죠. 결국 이 제도가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입 시기에 따라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사업 규모에 따라 부담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설계와 보완책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던 목돈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퇴직연금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일단 장점부터 보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퇴직 후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쓰다 보면 몇 년 안에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국민연금처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고정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단점도 있어요. 당장 필요한 목돈을 받지 못하니 전세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창업자금처럼 큰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라 자유롭게 돈을 쓰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운용 방식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은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나 펀드, 벤처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굴리게 되는데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당장 쓸 돈은 줄고 노후 대비는 강제되는 구조로 바뀌는 만큼 장단점을 잘 따져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면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개인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도 인출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나 주택 구입,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치료비 등 일정 조건에 맞아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미리 체크해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절세 전략도 중요합니다. IRP나 DC형 퇴직연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셋째, 회사에서 어떤 퇴직연금 유형을 도입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IRP가 있는데 각각 운용 주체나 수익률 구조가 다릅니다. DC형이나 IRP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해야 하니까 기본적인 금융 지식도 필요하겠죠. 결국 이 제도는 자동으로 굴러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구조로 잘 활용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퇴직연금 의무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번에 받던 퇴직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걱정되셨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이 더 안정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도는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불이익 없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보다 나는 어떻게 챙겨야 하지? 라는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